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적 반륙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라이셴코가 주장했고, 자, 화성의 유인, 그러니까 꽃을 피게 하는 그 유인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크라우스 크레이비엘이 1918년 벌써 100년 이상 전에 이 토마토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꽃이 어떻게 하면 필까? 시간 되면 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크라우스하고 크레이빌이 토마토에서 뭘 했냐면 CN율을 지난 시간에 탄질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것은 광물질 양분에다가 수분을 더한, 그러니까 질소가 풍부한, 그러니까 광물질 양분이 풍부한 경우 탄수화물 생성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탄수화물 생성하고 수분, 광물질 양분이 이제 풍부한 경우 요것은 탄수화물 생성이 부족하고 요것은 탄수화물 생성, 수분, 광물질, 양분이 풍부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하고 질소가 감소하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경우, 그 다음 탄수화물 증가 없이 수분이나 질소가 감소하는 경우, 요 네 가지 패턴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광물질하고 양분, 광물질 양분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는 생장이 미약하고 활성, 결실이 불량하더라. 이 생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광물질 양분은 풍부한데 탄수화물 생성이 부족하니까 생장이 미약하고 활성, 결실이 불량하더라. 별로 안 좋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생성과 수분, 광물질 양분이 이제 요 위에서 보면 탄수화물 생성하고 요거는 탄수화물이 부족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풍부한 경우, 요거 풍부한 경우, 이렇게 풍부한 경우로 보니까 생육은 왕성하고 한데 활성하고 결실이 불량하더라.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위에는 자, 광물질이 풍부하고 양분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우리 생성이 부족하니까 생장은 미약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더라. 요것은 양분이 풍부한데 요거죠. 탄수화물 생성이 잘 되다 보니까 양분이 생육이 왕성하더라. 그 다음 수분하고 질소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풍부하더라. 이렇게 하면 활성하고 결실이 양호하고 대신 생육이 감소하더라. 이것은 O고 이것은 X다. 이것은 O고 이것도 X다. 이거는 X, X다. 그 다음 탄수화물 증가 없이 수분하고 질소가 감소하더라. 둘 다 감소하죠. 그러면 화학 형성이 가능하다. 화학 꽃눈은 형성되는데 결실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악화될 경우에는 하와 형성 자체도 불가능하더라. 결국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가 좋느냐 나쁘냐 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조건, 활성이 유도되고 결실이 양호한 것이 좋다. 근데 이 생육은 별로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분하고 질소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 하면 이래 이제 이게 토마토다. 그러면 수분이 이제 수분을 감소시키는 거죠.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이제 잎에서 흡수한 광합성에 의해서 이 전분이 쌓이는 거죠. 탄수화물로 이 탄수화물 전분 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실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수분하고 질소가 감소하는 것이 활성하고 결실에는 좋다. 그죠?
근데 탄수화물이 풍부한 것은 화실 결실에는 화성 결실은 좋은데 생육에는 안 좋더라.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 재배자의 몫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카나미칼리 한번 볼게요. 이카나미칼리 바이애블하게 우리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다 할까? 경제성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산업화되지 않는 기술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산업화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바쁜데 뭐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토마토를 이제 하우스가 한 동이 있다 가정하면 뭐 300평이다 하면 1000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이 1000제곱미터에 토마토를 1000제곱미터에 끄지면 안 되는데 다시 갑니다. 여기서 1000제곱미터에 10톤은 좀 많나? 그러니까 10톤을 생산하려고 한 경우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톤이 생산된 경우 두 가지를 놓고 너무 크나 차이가? 근데 크다. 1톤, 5톤을 할게요. 1톤, 5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봐서는 5톤을 생산하면 1kg당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5톤이니까 5천만원이 되겠죠. 5천만원. 근데 얘들은 똑같은 가격이다 하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다른 거 화학 형성이 안 되고 이게 결실이 불량한 거 다 빼고 다 제거하고 화성이 잘 유도되고 결실이 아주 잘 되는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5톤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열매가 꽃이 작고 눈이 잘 분화가 되고 열매가 잘 맺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수분 함량을 하고 질소 함량을 감소시켜라. 그러니까 토마토를 재배를 하면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토마토를 재배하면 수분을 공급 적게 한다는 거죠. 적게 하고 그 다음 질소 시비량도 아예 줄인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토마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농민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량이다, 수량, 일도다. 이 수량을 5톤을 나는 생산해야 되겠다. 시바르당. 그러면 이 5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수분하고 질소도 충분히 주고 미네랄도 충분히 줬다. 이거 해보니까 뭐합니까? 이 결국은 결실이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분하고 강물질 양을 충분히 하고 탄수화물 생성을 늘려주면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 그죠? 결국은 요 조건을 잘 맞춰주다. 그러면 결국은 수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패스트죠.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 이게 맞았어요. 왜? 자, 봄에 이제 심는 거죠. 시딩을 스프링에 한다, 그죠? 스프링, in 스프링 하는데 하베스팅은 언제 하는? 여름에 해요. 8월, 9월에 수확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 시설 재배를 해요. 시설 재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계절 중에 한 거의 적어도 2계절 한 5, 6개월 동안 이 토마토를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는
딱 거의 한 달 또는 2주 만에 다 수확 다 했어요. 열매일이 맺히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수확을 했는데, 노지 상태는 지금 시설 재배 상태니까 이 안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한 9개월 동안. 한 9개월 동안 자라니까 계속 여기 따고 수확하고 또 수확하고 수확하고 하니까 이걸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다. 수분 함량을 줄이고 질소 함량을 감소시키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생육이 감소된다면, 생육이. 문제는 생육이 감소되니까 한 번 수확하는 데는 좋지만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수량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위크 포인트, 약점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잘 한번 추적을 해 봅시다. 이 대학원은, 특히 또 대학 고학년은 그냥 없어. 그냥 뭐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 지나가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년 내에 나는, 자, 5월부터 9월까지 뭐 또는 10월까지 수확을 하겠다. 그럼 5월을 수확, 6월, 7월, 8월 수확량이 이렇게 5월은 적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 좋다. 5월 달에 나는 수분하고 질소 함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해서 요때 많이 따겠다. 수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계속 따야 되는데, 요 9월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과거 노지 재배는 한 번 수확하고 말았지만 계속 딴다면 수확을 해야 되니까, 요놈은 간단 관계, 그러니까 요즘은 영양을 공급할 때, 양분을 공급할 때 배지를 쓴다거나 토경을 하더라도 양액 재배를 한다는 거죠. 양액 재배. 그 양액 재배는 뭐냐 하면, 이 액체에, 이 물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16대 원소하고 싹 다 이게 녹이 놓는 거죠. 넣어서 물 줄 때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죠. 뭐 관계법은 점적 관계부터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양분이 수분 공급할 때, 물 줄 때 공급 같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수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번은 물을 딱 줬다가 한 2주, 3주 절수 안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쫙 줬다가 그 다음 또 2주, 3주 쉬었다가, 요 텀 있잖아요. 텀. 한 달일지. 이 텀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걸 잘 찾아내면은 우리가 이 시바르당 5톤의 토마토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 키로에 물론 뭐 만원은 안 하겠죠. 한 5천원 정도 하겠죠. 그죠? 그럼 5, 25, 2,5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시군농기술센터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이제 연구 결과를 갖고 시군농기술센터에서 각 농가에 다 이게 전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을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자. 물론 뭐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추파맹류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을 추제 오텀, 가을에 시딩, 오텀 시딩 한다는, 가을에 시딩. 그럼 보통 맹류니까, 맹류는 보리맥자잖아요. 그럼 보리맥자는 보리, 밀, 호밀, 귀리, 보리는 barley 영어로, 밀은 wheat, 호밀은 rye, RYE,
길이는 오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을 가을에 당연히 파종하지. 하는데, 이 겨울이 왔다는 거죠. 가을에 내가 파종을 했다. 10월에 했다. 11월에 했다. 하면, 이제 겨울이 오죠. 서리가 딱 어느 순간에 옵니다. 서리가 딱 내리는 순간 생장을 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시든다는 거죠. 서리빨 맞으면 아무리 울창하던 풀잎도 시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이 오기 전까지 잎이 보통 몇 개 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최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을 호밀 같은 경우에는 주간 엽수가 보통 22매입니다. 주간은 이렇게 되죠. 주간 맨 처음에 나온 거. 그죠? 여기서 종자에서 나온 거. 여기 주간이라 그랬잖아. 잎이 22매다. 그죠? 총 22매인데, 내년 5월, 6월까지 자라면. 근데 최소로 우리가 월동하는데 잎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5개는 있어야 되겠다. 1엽, 2엽, 3엽, 4엽, 5엽. 요 정도는 있어야 월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봄에 파종하지만 또 가을에 그 파종합니까? 추운데, 들판에 춥도록 놔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질문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죠?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봅니다. 잘 듣습니다. 이 구소련,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을에 파종하다가 이렇게 잎이 5개에 갇혀줘도 죽어버리더라. 얼어 죽죠. 동토에 따니까 마이너스 40도, 50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녹는 게 4월, 5월에 눈이 녹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밀을 재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가을에 파종해놨더만 봄에 5월 되기 전에 다 얼어 죽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라이시엔코라는 사람이 뭘 차단했습니까? 봄에 그래서 파종했다. 4월, 5월에 파종을 해보니까 얘들이 잎은 무성해. 분을도 많이 하는데 열매를 안 맺어. 꽃이 안 펴. 그래서 이 안절자자, 가지지자, 가지가 않는다 해서 좌지현상 이렇게 말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꽃이 안 피더라는 거지. 열매를 안 맺더라. 그러면 도대체 가을에 파종한 거하고 봄에 파종한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상하다. 가을에 파종한 거는 싹이 났는데 이렇게 잎이 5개가 있었는데 그럼 4개 있으면 어떻게 되고 3개 있으면 어떻게 되고 싹만 튀운 상태로. 단지 차이점은 결국은 이 크기는 차이 있지만 겨울을 지났다. 그러니까 저온을 경과했다. 이거예요. 그 핵심은 저온을 경과했다. 그럼 저온? 그러면 좋다. 종자를 저온에 하나 놔둬보자. 그러니까 종자를 그냥 저온에 놔둔 거예요. 하나는 1번, 2번 종자를 그러면 이건 싹이 났으니까 싹을 틔우고 갖고 놔둬보자. 2번 했어요. 실험해 보니까 1번은 그 다음 안 나. 발화는 되겠지. 요 현상이 그대로야. 근데 싹을 틔워서 해보니까 싹을 좀 많이 틔웠겠지. 해보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 꽃이 피고. 그럼 결국은 뭐였느냐. 싹이 나고 월동을 하니까 추운 저온을 경과하니까 얘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우리 식량 문제 해결됐다. 이제 식량 갖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 그 식량에 엄청난 힘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이게 이제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그 품종의 특성이 있더라. 겨울을 꼭 나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파 맹류가 갖는 그러한 특징이 있더라. 그럼 요즘은 이제 품종이 많이 육종이 됐죠. 봄에 파종해도 충분히 개화 결실이 되는 애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를 보면서 만 가지를 추정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힘이다. 그죠? 그리고 역량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추나철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 추나철입니다. 그래서 추나철이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시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